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사들이 안녕치가 못하네요. 머니투데이 헤드라인 먼저 확인을 해보실까요? 오늘 가장 위에 있는 이 헤드라인 기사가요. 중국에서 오는 컨테이너 절반이 비어있다라는 내용의 헤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이 위기의 인천항을 직접 가봤는데요. 지금 차, 부품 등의 수입이 뚝 끊겼고 대중의 무역 비중이 80% 직격탄을 받고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 저반 취소도 증가되고 있고 지금 한 척도 없이 텅 비는 터미널도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감이 이 산업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을 해보실까요? 지금 경제 성장률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해외 경제 연구기관이 잇따라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에 인접돼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1%대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원자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서면서 사실 세계 증시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다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진단 가지고 계세요? 전일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하루에 1% 올랐다가 1% 빠졌다가 이런 어떤 급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경제 성장률 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조치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인 중국이 레포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의 연준위에서도 레포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것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모든 또 기업 그룹사들마다 이 협력사들의 어떤 어려움을 생각해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협력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적극적인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확산, 통제 이런 부분과 또 그리고 시장의 경제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현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향후 시장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안정화가 되면은 소비 진작을 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각종 이러한 조치들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연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중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중립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각국에서는 어떤 유동성 지원 정책이 사실은 중국 인민은행 등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각 섹터별로는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있었던 중국의 생산 공장이 오늘부터 다시 열린다고 해서 이걸 정말 우려감을 씻는 이슈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현지 공장은 오늘부터 열고요. 자동차 부품 조달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차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사실은 그동안 좀 납품이 어려웠었던 그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우려감이 씻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력 복귀가 다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려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완전 정상화까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 좀 예상하고 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그러지는 시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3월. 중국 예.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 우리 시진핑 주석의 방문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건 기업들의 어떤 재가동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인력의 정상화였던 부분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현지 공장 오늘 재가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예. 이건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현 시장에 살아 있고, 앞으로 또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뭐 부분은 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 네. 할 만한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가장 크게 우려감이 나왔었던 게 삼성전자 팔아야 될까라는 욕구와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버틸까요? 팔지 말고. 삼성전자는 지금은 버티셔야 되는 단계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관전 포인트로 봤던 종가 가격은 예. 61,200원이었습니다. 61,200 61,200원이 돌파가 되면은 63,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고 66,700원까지 밴드를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살짝 밑으로 깨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아주 그 분차트상으로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한 번 더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매수의 네. 신호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삼성전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현대차 쪽은 어떨까요? 사실 제네시스 등의 신차 모멘텀으로 분위기 좋다가 네네. 찬물 끼얹은 격이었거든요. 네. 네, 생산 재개한다고 하니까 어떤 관점이세요? 다 비슷한 어떤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그 투자 키워드는 신차 효과가 올해도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율 효과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기업들의 전망을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시가총액이 증가됐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밖에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투자하기가 좀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건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좋고 주가도 많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재개가 되고 현대차가 또 전기차에 더 집중한다고 하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크게 받았었던 전자업계 그리고 완성차 업계 이제는 좀 괜찮게 보고 계시고 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텐데요. 조선주 이야기가 들려서요.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빅3 조선사의 이 코로나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분석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조선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게 중국 저가 수주로 인해서 그 네. 시장에 물을 흘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에 놓인 중국 조선사들이 이번에 납기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쟁력이 잃었을 때 오히려 한국의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특히 네. 올해 LNG 운반선 수주도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종목 모두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어떤 관점이세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선주는 트레이딩 예. 관점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팔고 계속하는 건 네, 괜찮다. 뭐 이제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예, 얘기죠. 그런데 큰 트렌드상으로 보았을 때 이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이 IMO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LNG 선박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선박들이 저유황유를 쓴다든가 또 이렇게 어떤 부품을 좀 바꾼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LNG 선박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기존의 선박 수주와는 달리 고부가가치다라는 측면을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타이틀에서 이 중국 조선사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요거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국 업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미 또 복귀 명령이 또 내려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목을 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접근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가치의 LNG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가격도 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립보다는 조금 위 정도 이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조선주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오케이 사인. 조선 3사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실적 발표 기업 들여다보겠습니다. NHN 연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실망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적 화면으로 정리해 보실까요? 제일 오른쪽에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놀라운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869억 원, 예상치보다 밑돌았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죠. 영업이익이 177억 원, 물론 그 전년보다 7% 성장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선 200억은 넘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밑돈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6%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전자결제 이 페이코는 네. 거래 규모가 30%가량의 성장세가 포착이 됐다라는 점. 아무래도 요즘 방콕 쇼핑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게임주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게임 사업이랑 전자결제 사업 두 개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실적, 이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제 계열사인데 이제 이 부분은 전자결제 쪽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종가상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고요. 네, 네. 전반적인 내용 체크해 주실까요? 뭐 NHN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그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177억이 나오죠. 예. 시장에서는 2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200억은 넘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적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또 매수해서 가격 회복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페이코는 이제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서 주목받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NHN 한국사이버결제 성장 이런 부분이 당연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회사들의 또 IPO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NHN 고도의 IPO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 후에 재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지만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가 가라앉고 다시 IPO에 대한 기대가 데이터 3법에 따른 페이코와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성장성이 재부각이 된다라는 멘트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NHN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 사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